대선판을 흔들 마지막 변수는 아마도 김문수,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 성사 여부라고 봅니다. 일단 이준석 후보는 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우리 강적들께서는 이 단일화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이준석은 안철수가 아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에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후보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재는 스타일의 정치인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후보가 나오는 이유 자체가 본인이 당선되겠다 또는 뭐 나라에 대해서 본인이 원하는 꿈을 펼쳐보겠다가 아니라 대통령감으로 인정받아 보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본인의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는데 굳이 단일화를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보고, 결국은 나중에 이 난파될 국민의힘 호를 본인이 자연스럽게 인수하기 위해서는 지금 단일화 할 것이 아니라 6월 4일 이후에 합당 또는 흡수 이런 것들을 할 거라 봅니다. 사실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동탄 모델을 자주 언급하잖아요. 442. 그 동탄 모델 하나에서 또 하나의 요체는 미래를 지향할 수 없는 국민의힘의 득표율이 20% 이하로 묶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4대 4대 2의 구도가 형성되면서 김문수 후보를 20%로 묶겠다는 건데 그건 본인의 희망사항이고 아마 442보다는 532가 될 가능성이 높죠. 지금 현재로 판세로 봐서는. 이재명 후보가 50%, 나머지 후보가 30%, 20%가 없는데 그 30%를 이준석이 얻을지 뭐 김문수 후보가 얻을지 모르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김문수 후보가 가져갈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두 분의 그 단일화는 김문수 후보나 이준석 후보에 달린 게 아니라 역설적으로 이재명 후보에 달려 있어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과반을 넘거나 과반에 육박하면 단일화가 의미가 없습니다. 이준석 후보 끝까지 완주할 겁니다. 왜냐하면 두 자릿수만 얻어도 굉장히 성공하는 거고 15% 이상을 넘는다면 선거비용 전액 보전받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40% 초반까지 가잖아요. 그러면 단일화 시도를 하겠죠. 그래서 이 단일화는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달렸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김문수 후보하고 이준석 후보를 합치니까 지지율이 이길 수 있다. 그런 게 나오면은 단일화 물꼬가 트이지 않을까요? 트일 수는 있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정말 이준석 후보를 찾아가서 제가 뭐 빌기라도 해서 같이 이제 하자고 이야기는 하겠지만 사실 그게 이제 쉽지는 않아 보이는 게, 본인이 개혁신당이라고 하는 불모지를 개척해서 어쨌든 지금 대통령 후보까지 나오게 된 이 상황 속에서 당장의 어떤 뭐 이익을 위해서 단일화의 협상을 가능성은 좀 대단히 낮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라도 이재명 후보를 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저는 이준석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해야 된다고 보고, 다만 이제 이준석 후보의 지지율을 제가 이렇게 쭉 들여다보니까 이준석 후보는 확실히 20대에서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이 지지율 자체가 저는 두 자릿수로 넘어가야 모멘텀을 제대로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최근 여론조사에서 두 자릿수를 보여준 경우는 없었거든요. 이 두 자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의 최대 지지층인 20대가 가장 후보를 바꿀 가능성이 높다고 응답을 했더라고요. 그건 이준석 대표가 지금 지지층이 가지는 어떤 연약함, 유약함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얼마큼 잘 극복해내고 강력한 자신의 지지층을 만드느냐가 이준석 후보에게 주어진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